리셉션 소파에서 졸던 노인, 손자의 날선 목소리. 할아버지, 제발 좀 집에서 쉬세요. 구질구질 하잖아요. 직원들마저 코웃음 치며 노인을 무시한다. 남들 다 보는데 체면 좀 지키세요. 민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노인의 눈빛 잠시 흔들리다 이내 깊은 미소.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5성급 그랜드 호텔의 대리석 로비입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뿌리고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들이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천장 높이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대형 화분에 심어진 야자수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벽면을 장식한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호텔의 격조를 한층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사업가들과 쇼핑을 끝낸 부유한 여성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깔끔한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의상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공간 한 구석, 진갈색 가죽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박노인, 올해 78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소파 깊숙이 몸을 맡긴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잠바는 여러 번 세탁을 거쳐 색이 발해 있고 소매 끝부분은 실밥이 풀어져 있었죠. 잠바 곳곳에는 작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고 지퍼는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발끝에 흰색 운동화는 원래 색을 잃은 지 오래고 밑창이 닳아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끈은 한번 끊어져서 매듭으로 이어놓은 흔적이 보였고 발가락 부분은 살짝 찢어져 있었죠. 머리에 쓴 검은색 야구 모자는 구겨져서 형태를 잃은 지 오래고 햇빛에 발에 회색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고 여기저기 검버섯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끔씩 코를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마치 좋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약간의 생필품들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박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50대 중년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호텔 품격이 떨어지네요.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정말 그러네요. 보아는 뭐 하는 거예요? 두 여성은 박노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사업가는 동료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호텔 관리가 엉성해졌나? 이런 호텔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 그의 동료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답했죠.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엔 좀 그렇네요. 여기 하룻밤에 100만 원 넘게 내는 곳인데 다른 투숙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분 혹시 노숙자 아니에요? 진짜 불편한데 누가 좀 어떻게 해봐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런 모습이라니. 호텔비 이렇게 비싼데 이게 뭐예요? 이런 속삭임들이 로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샤넬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은 박노인을 가리키며 수군댔고 롤렉스 시계를 찬 남성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리셉션을 노려봤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엄마 저런 할아버지 무서워하는 아이의 말에 당황하며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여기 관리가 왜 이래? 다음에는 다른 호텔로 가자. 리셉션 직원들도 점점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주연 사원은 동료인 박현수 대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박 대리님, 저분 벌써 3시간째 저러고 계세요. 손님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컴플레인 넣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니저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매니저 격인 30대 박현수 대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그냥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르신이시잖아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되면 어떡해요. 또 다른 직원인 이미영 사원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중요한 해외 투자단이 오신다고 하던데 이러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호텔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테고 지배인님이 직접 마중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지배인님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김주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분들 우리 호텔 전체를 평가하러 오시는 거라잖아요. 투자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은 계속 접수되고 있었고 중요한 일정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컨시어지 직원도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로비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호텔 입구에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젊은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민재, 27살의 청년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그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오메가 시계가 로비 조명에 반짝이고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는 대리석 바닥에서 경쾌한 소리를 냈죠. 민재는 평소 이 호텔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사업 관계자들과의 미팅 장소로도 쓰고 때로는 혼자 와서 여유를 즐기기도 했죠. 오늘도 대학 동기들과 약속이 있어서 온 길이었습니다. 모두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라 이런 고급 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은 박노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느낀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 관계자 몇 명이 로비에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더욱 당황스러웠죠. 저 사람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너? 저 젊은이랑 같이 온 건가? 설마 가족?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노인의 앞에 섰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민재야 왔구나. 할아버지 여기서 좀 쉬고 있었다.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집에서 쉬시지. 민재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남들 다 보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이런 데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창피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특히 로비 한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대학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재벌 2세인 강우진과 대형 로펌 변호사 이준혁, 그리고 벤처기업 대표 김태연이었죠.
모두 민재와 비슷한 나이대에 성공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강우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민재 저거 가족인가? 좀 이상한데. 이준혁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죠. 민재 집안이 그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뭔가 이미지랑 다른데? 김태현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사진 한 장 찍어둘까? 민재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소개해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할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박노인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손자를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글픔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민재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하니? 창피한 게 아니라 민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창피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호텔의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김주연 사원이 박현수 대리에게 속삭였죠. 저 젊은 분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켜보자. 가족인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하겠지. 박현수 대리가 답했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야, 민재야. 우리 집안? 그냥 평범해. 저 노인만 아니면 체면이 서는데. 민재는 메시지를 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죠. 민재 진짜 재밌네. 평소에 우리한테 집안 자랑하더니. 김태현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잘 산다고 했는데. 강우진은 더욱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 사업하시는 게 저런 건가? 나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세 명은 키득키득 웃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친구들의 시선과 웃음소리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허세를 부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투자업을 하신다. 우리 집은 강남에 빌딩이 있다.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같은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복잡한 심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재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인사하렴. 할아버지는 괜찮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집에 가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쉽게 일어나려 하지 않았죠.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른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민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모시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매니저는 정중하게 답했지만 빨리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었습니다. 저 젊은이 정말 불쌍하네. 가족이 저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고생이 많아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냉정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집안 출신이면 사회생활하기 힘들겠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비었나 보네. 역시 사람은 태생이 중요한 법이야. 이런 말들이 민재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 직원들의 곤란한 표정, 모든 것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해외 투자단 오는 날 아니야? 맞아. 4시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 준비하나 보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정리하고 화분을 다시 배치하고 바닥을 닦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죠. 김주연 사원이 박현수 대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대리님, 투자단 오시기 전에 저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인님이 오시면. 박현수 대리도 초조해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지? 저 젊은 분한테 부탁해 볼까? 바로 그때 호텔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단에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호텔 상황을 미리 점검하러 온 것이었죠.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고 손님들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해외 투자단의 선발대가 호텔 입구로 들어오자 모든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고 손님들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수 대리가 김주연 사원에게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해. 투자단이 보면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야. 지배인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큰일 나. 김주연은 손에 땀을 쥐며 민재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혹시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모셔가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민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이제 호텔 직원들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할아버지, 정말 이제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민재야, 할아버지는 아직 갈 시간이 아니란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죠. 제발 눈치 좀 보세요. 체면 구겨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강우진과 친구들이 이 광경을 보며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야, 민재 진짜 불쌍하다. 저런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겠어. 이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가족 복이 없나 보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저런 집안이었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했을까? 김태현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민재한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세 친구는 민재의 곤란한 상황을 완전히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반응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 젊은이 정말 딱하네요. 어른이 저러면 어떡해요? 가족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예요. 저런 상황에서 젊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편 호텔 지배인 최민수가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한 호텔 운영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 호텔에서 15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투자단 앞에서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투자단이 곧 도착한다는데 로비가 왜 이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잖아. 박현수 대리가 다가가서 상황을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배인님, 저기 계신 어르신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손자분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움직이려 하지 않으세요.
손님들 컴플레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배인은 박노인을 바라보며 깊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해결해. 투자단이 보면 우리 호텔 품격이 의심받을 수 있어. 이런 일로 투자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지배인의 압박에 직원들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미영 사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억지로 모실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재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텔 지배인까지 나서서 할아버지를 내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면 저도 여기 다시 못 와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민재야, 사람 체면이란 게 겉모습에만 달린 게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재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친구들도 비웃고 있고 호텔 직원들도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요. 그때 호텔 입구로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식적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죠. 투자단의 핵심 인물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앞서온 선발대가 이들을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총 7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새로 도착한 투자단에게 집중되었죠. 지배인은 급하게 다가가서 최고의 예의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연습했던 대로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주려고 했죠. 투자단 리더로 보이는 사람은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레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리했죠.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비즈니스 엘리트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랜드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단 리더는 바로 인사를 받지 않고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곳곳을 훑으며 호텔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샹들리에, 대리석 기둥, 바닥 상태, 직원들의 복장, 손님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서 있었고 손님들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이 기회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단이 박노인을 보기 전에 빨리 피해야 했거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에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투자단 리더의 시선이 박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몇 초간 박노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오 마이 갓, 미스터 박. 투자단 리더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뵙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투자단 리더는 급하게 박노인에게 다가가더니 놀랍게도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투자단 멤버들도 그의 뒤를 따라 줄지어 고개를 숙였죠. 이 호텔 최대 투자자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투자단 리더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투자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주위 투숙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노인이 호텔 투자자라고? 말도 안 돼. 저런 차림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진과 친구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강우진이 입을 벌린 채 말했죠. 잠깐, 뭔가 이상한데? 민재 할아버지가 투자자라고? 이준혁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 김태현은 동영상을 찍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인가? 아니면 뭔가 착각인가? 세 친구 모두 평소 자신들이 민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떠올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지배인 최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잠깐, 무슨 일입니까? 저분이 정말 투자자라는 말씀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투자단 리더가 지배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분이 바로 박 회장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호텔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의 추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절을 하다시피 인사했죠. 어쩐지 저희가 정말 실례를 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소파에 앉은 채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배인님. 할 만한 실수죠. 민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 투자자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투숙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박노인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지? 그녀의 친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답했죠. 몰랐잖아. 어쩌면 좋지?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사업가도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수했네.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니. 그의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민재였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망신당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다니. 박노인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자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망신은 내가 만든 거다, 민재야.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민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말이죠.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더니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피부치라고 해도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법이지. 투자단 리더가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죠. 잠깐, 이 젊은 분이 박 회장님의 손자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노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투자단 리더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호텔을 이끄는 가족이라면서 어른을 저렇게 대우하다니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투자단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가족 간의 존중도 없는데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민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투자자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태도가 투자단에게까지 나쁜 인상을 준 것이었죠. 강우진과 친구들은 이 상황을 보며 서서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민재를 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이 민재의 할아버지를 무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아까까지 내보내려고 했던 분이 실제로는 최고의 VIP였다니.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노인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박노인은 투자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가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민재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자단과 호텔 직원들, 그리고 모든 투숙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괜히 제가 망신당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박노인은 손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죠. 민재야, 진정하거라. 진정하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투자단 리더 윌리엄스가 이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님, 이것이 바로 차세대 리더십인가요? 다른 투자단 멤버인 존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가족 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단의 여성 멤버인 스미스 부인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교육과 인성은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네요. 민재는 투자단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죠.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너는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민재는 변명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만든 거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부치라고 해도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법이지. 주변 투숙객들이 이 대화를 들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젊은이가 완전히 예의가 없네요. 어른에게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저런 태도로는 사회생활하기 힘들 텐데.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었던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아까 저 어르신을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아르마니 정장을 입었던 사업가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를 보니까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도 반성해야겠어. 그의 동료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호텔 지배인 최민수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투자단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는 박노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지만 투자단 리더 윌리엄스가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문제는 호텔 관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는 민재를 가리키며 계속했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재는 투자단의 냉정한 평가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손자를 바라보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진심에서 나와야 하는 거다, 민재야. 지금 내 사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뿐이야. 투자단 멤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존슨이 윌리엄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스미스 부인도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가족 경영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윌리엄스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개인의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 투자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신뢰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민재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무산되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거든요. 잠깐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투자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습니다. 윌리엄스가 냉정하게 말했죠. 젊은 분,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존슨이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일관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스미스 부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민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재야,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투자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에 민재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투자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가 박노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죠. 박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투자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슨과 스미스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박노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투자단이 떠나고 나자 호텔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배인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투숙객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투자단이 사라진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자신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건가요? 박노인은 손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실수라는 건 모르고 저지르는 거다. 하지만 너는 알면서도 했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할아버지가 창피했다.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초라해 보였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정말로 자신은 할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낡은 옷차림, 구부정한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죠. 강우진과 친구들은 이미 호텔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민재를 놀릴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실수한 것 같아서 불편해졌거든요. 떠나면서 강우진이 민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우리가 좀 심했나 봐. 하지만 민재는 친구들의 사과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호텔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배인 최민수가 박노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지배인님. 박노인이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를 만한 일이었어요. 박현수 대리와 김주연 사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최고 VIP를 모시느라 바빴겠지만 지금은 가족 간의 문제라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었거든요. 민재는 로비 한 구석으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으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박노인은 손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불리해져서 후회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변 투숙객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박노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었죠.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사업가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교훈을 얻었어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거라,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시간이 흘러 로비의 분위기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서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이제 집에 가자.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손자인가요? 나쁘다기보다는. 박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구나. 길을 잃었다고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돈이나 명예,
체면 같은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그런 것들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할아버지? 박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숙제다, 민재야. 그때 호텔 밖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오는 붉은 빛이 박노인과 민재를 비추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재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못했죠.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호텔 옥상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보다 깊었죠.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창피하게만 여겼어. 민재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창피한 건 나였네.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으며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한참 후 옥상 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가서 손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민재야,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손자예요.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항상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손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투자단도 떠났고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 잘못 때문에. 민재야, 박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잠깐의 허울일 뿐이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남을 존중하는 데 있단다. 이 말을 듣고 민재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저는 정말 나쁜 손자였어요. 박노인은 손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민재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는 특별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호텔 이사회와 투자단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었죠. 지배인 최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박현수 대리가 김주연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투자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데요. 김주연이 답했습니다. 투자단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스, 존슨, 스미스 부인 모두 어제와는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죠. 그들은 박노인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했지만 민재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감 대신 겸손함이, 교만함 대신 진정성이 느껴졌죠. 회의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박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위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지분 일부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존중과 겸손을 모르는 자에게는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단과 이사회 멤버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제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윌리엄스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저는 다시 배우겠습니다. 민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투자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존슨이 스미스 부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의 민재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죠. 박노인이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야, 진정으로 바뀔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재의 대답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투자단이 서로 의논하더니 윌리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는 어제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젊은 분의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스미스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죠. 존슨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박 회장님의 인품과 결단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투자단은 박노인의 인품과 결단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깊게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평생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드디어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호텔 로비, 같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박노인은 여전히 그 진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민재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녹차가 김을 내고 있었고 작은 접시에는 할아버지께서 드시기 좋게 준비한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 온도가 괜찮으신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죠. 응, 딱 좋구나. 박노인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민재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진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김주연 사원이 박현수 대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정말 보기 좋네요.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러게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어요. 박현수 대리가 답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교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배인 최민수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어수선한 상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투숙객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와 손자 정말 보기 좋지 않아요?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이네요. 맞아요. 젊은이가 어른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녀의 친구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사업가도 동료에게 말했죠. 저런 게 진짜 교육이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죠. 그러게요. 우리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그의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런 게 효도하는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렇게 잘해드려야 해. 아이가 큰 눈으로 박노인과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응, 알겠어요. 나도 커서 저렇게 할 거예요. 박노인은 주변의 따뜻한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피하려 했는데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재도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창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살았네요. 그래, 뭘 놓쳤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들 말이에요. 박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때 호텔 입구로 윌리엄스와 투자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최종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것이었죠. 일주일 전의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박노인과 민재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윌리엄스가 박노인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박노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민재도 바라보며 말했죠. 젊은 친구,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재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존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스미스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법이죠. 투자 계약이 성사된 후 박노인과 민재는 다시 로비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은 늙었어도 마음만은 아직 투자 중이지. 사랑과 존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말이죠. 박노인과 민재는 그렇게 함께 앉아서 서울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관계 말이죠.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